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지난 24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가 인수위원회 활동 종합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 공약과 도민 제안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정책과제에는 자치분권과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 통일경제특구 지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복지 분야에서는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와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등의 시책이 제시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정 슬로건을 새로운 중심 경기도로 정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경기도를 향해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세종시 읍면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버스에 승하차 도우미를 배치합니다. 지난 24일 시내버스 승하차 도우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랑실은 교통공사대 대원 50여 명으로 구성된 승하차 도우미들은 세종시 읍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무거운 짐을 운반해주는 등 승하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농촌지역 고령자들의 버스 이용이 많은 조치원 5일장 등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합니다. 충청남도와 금융기관이 함께 임산부 우대 정책을 시행합니다. 지난 20일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농협, 하나은행 충남영업본부는 출산 친화적인 충남 조성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두 은행은 임산부에게 정기예금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환전 수수료도 8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앞으로 다른 시중은행과도 2차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만 1세 아기에게 충남 아기수당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북 임실군이 장애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치료실이 무료로 개방돼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임실군이 장애인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재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재활치료실은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임실군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 재활치료실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필수 장비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몸뿐만 아니라 인지장애 등 통합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3,000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어 건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내 등록 장애인이나 재활이 필요한 지역 주민은 보건의료원 관리 대상자로 등록 후 재활치료나 취미 프로그램, 건강관리,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서울시가 강서구 마곡지구에 친환경 도시 모델인 스마트 에너지시티를 조성합니다. 스마트 에너지시티는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새로운 도시발전 모델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GS건설, LG전자, GS파워 등 에너지 전문 기업들과 함께 마곡지구를 스마트 에너지시티로 만들 계획인데요. 마곡지구의 스마트 에너지시티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2022년까지 마곡지구 내 전력 자립률이 3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연간 미세먼지는 190톤, 온실가스는 18만 톤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23일 소상공인 유관기관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발생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에 대해 현장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도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북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용위기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개설 한 달 동안에만 1,900건이 넘는 상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지난달 문을 연 전북 군산 고용위기지원센터에 실직 근로자들의 상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개설 이후 지난 10일 현재 실직 근로자들의 상담 건수는 총 1,907건으로 이 중 방문 상담이 1,479건, 유선 상담이 42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심리 상담과 직업 훈련, 취업 지원, 금융 상담, 창업 컨설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담 현황을 보면 자녀 교육비 관련 상담이 전체의 32.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는 4월 5일 고용위기 지역 지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 개소하였으며 군산 시민의 퇴직자 및 가족의 생계 안정부터 재취업까지 원스톱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서는 심리치료, 단기, 장기, 신산업 직업훈련, 창업,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금융 등의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저희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전북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라 설치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는 퇴직자에 대한 심리치료와 직업훈련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Kren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더욱 강력히 보호하기 위해 심사보호국을 신설하는데요. 반부패 정책과 신고심사를 총괄하던 부패방지국은 정책 업무만 전담하고 신고심사나 신고자 보호 기능은 신설되는 심사보호국이 맡습니다. 아울러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 인력 1명도 보강합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이 전남 고흥군에서 경남 남해군에 이르는 해역에 올해 처음으로 적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일찍 끝나고 일조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예년보다 빨리 적조주의보가 발령되는데요. 적조주의보는 1mm당 적조생물수가 100개체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적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적조 상황실을 가동하고 적조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 운전 경력을 병적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병무청은 올해 7월 전역자부터 병적증명서로도 군 운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운전 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운전특기로 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청남도가 다양한 판로 지원 사업을 시행해 상반기 우수 농식품 매출에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충청남도는 농촌 융복합 산업화 경영체 113곳을 대상으로 판로 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매출액 561억 4,2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18.2% 증가한 건데요. 충청남도는 하반기에도 2018 충남 농촌 융복합 산업대전을 개최하는 등 경영체에 대한 판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합니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와 각 시도, 공공기관 등 325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재난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6월에 실시한 2018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경기도 군포시가 폭염 대응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그늘막 쉼터 1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해 총 117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지정 운영합니다. 군포시 관계자는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에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종시가 군 헬기 전용 작전기지인 연기비행장을 폐쇄하고 조치원 비행장으로 통합합니다. 또 통합한 조치원 비행장 위치를 인근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뜨린 곳으로 재배치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세종시와 군은 통합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주민 설명회는 조치원 비행장 통합 이전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Kre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